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경마장 막권 정도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시작도 전에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 투자입니다.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추상화의 대가 피카소도 처음부터 추상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피카소 역시 유년 시절에는 기본에 충실한 드로잉을 했습니다. 그가 12살에 그린 토르소 습작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의 작품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암 대비를 통한 섬세한 근육 표현 등 피카소 역시 유년 시절에는 기본에 매우 충실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성공 뒤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가 운으로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합니다. 최초 주식 탄생의 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주식 투자의 투자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17세기경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인도, 동남아, 중국 등과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같은 강대국들은 왕실이나 상류층으로부터 재정을 조달받아 무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그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부족한 자금을 국민에게서 투자받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자받는 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익 배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자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수익금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나눠줘야 했는데요. 투자자의 수가 적을 땐 괜찮았으나 투자자의 수가 많아지면 수익 배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색다른 수익 배분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한 곳에 모아놓은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발행해줬는데요. 그 이후 이 증서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줬습니다. 바로 최초의 주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투자자들이 회사의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했다면 주식회사의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이 아닌 주식을 통해 회사를 간접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을 약속증권 형태로 발행한 뒤 누구든지 주식만 갖고 있으면 배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당 시기에 맞춰 주식을 갖고 가 동인도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거래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동인도 회사가 크게 성공하자 뒤늦게 동인도 회사에 투자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주식을 팔기 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의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탄생했습니다. 동인도 회사와 같은 주식회의 탄생은 투자자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줬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탄생 전 무역사업이 배를 가진 선주의 개인 사업이었다면 동인도 회사 탄생 후 무역사업은 주식을 보유한 수천 명의 공동사업이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무역사업은 아시아의 향신료를 주요 교역 대상으로 삼았는데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매우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향신료 교역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은 막대했으나 그에 따르는 위험도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무역에 나선 배들 중에는 폭풍을 만나 난파되거나 해적의 습격 등으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주들은 자신의 배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배가 돌아오지 못하면 선주들은 꼼짝없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이 같은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무역에 나선 10척의 배 중에 설사 7척밖에 돌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돌아오지 못한 3척의 배 중에 자신의 배가 포함됐었다면 꼼짝없이 망하는 구조였으나 동인도 회사의 구조는 이 같은 파산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또한 동인도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약속함으로써 계속해서 회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동인도 회사가 탄생하기 전 무역사업은 자본을 모은 뒤 무역이 끝나면 그 수익을 배분하고 청산하는 일회성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배당을 약속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한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배당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주식회사는 점점 더 많은 자본가들을 끌어들여 커다란 자본집 합체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산업과 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스톡 스터디 첫 번째 시간에는 최초의 거래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주식회사의 구조, 주주는 회사의 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